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됐죠.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늘 오전 병원 응급실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설계한 유 전 본부장은 금품 수수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이 소식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소식까지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팩트가 중요한 거니까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팩트는 결국은 다 나올 거고 이제 알게 되겠죠. 일단 검찰 조사에서요 다 얘기할 거고 그다음 경찰이 물어보면 다 얘기할 거고 답변할 거니까 언제쯤에 출석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그건 나중에 변호사 통해서 말씀하시죠. 네, 이 팩트가 중요하고 검찰 수사에서 다 얘기하겠다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오늘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요. 갑자기 새벽에 이 배가 아프다면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검찰은 건강을 이유로 또 어제처럼 소환에 불응할 수 있다고 보고 병원으로 가서 긴급 체포를 했는데요. 이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과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유 전 본부장 일단 사업 설계는 정당했다라고 어제 강변을 했죠. 지금의 많은 이득이 남았다. 그들이 가져간 돈이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한 4천억 정도 된다는데, 그죠? 4천억, 5천억 정도 된다는데, 우리는 이미 5천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정말 적게 가져간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민간의 그런 어떤 이득이 생긴 부분들은 최대한 확보하면 좋겠죠. 예. 근데 그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애당초부터 약간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됐다는. 구조 자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설계였습니다. 이상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네, 검찰 수사의 칼끝은 일단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스모킹건, 즉 결정적 증거로 꼽히는데요. 녹취록에는 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0억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죠. 국민의힘은 아예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지분의 실소유주가 이 유 전 본부장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 담당자였던 유 전 본부장이 차명 소유 지분으로 수익금을 챙겨갔다는 겁니다. 김만배 명의 천화동인 1호의 투자 수익은 유동규 몫이다. 예, 화천대유를 통해서 천화동인 1호를 가지고 있고 이게 1억을 넣어서 1,200억을 가져갔는데요. 근데 이제 그 돈이 이제 사실상 유동규 씨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죠. 네,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이 화천대유 측에 직접 금품을 요청해서 받았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모든 의혹의 출처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천화동인 5호 이 정영학 회계사를 모른다고 했는데요. 사업 초기 사무실에 온 적도 있고 중간에 한 번 정도 만난 적도 있다. 하지만 사적 만남이나 통화는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안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저는 좀 헷갈리는데 정회원 분들께서 직접 들어보시죠. 정영학 회사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여기 대장동 사업하면서 초기 사업자가 와가지고 우리 그 사무실에 몇 분 와가지고 그때 뭐 환지 방식 해달라고 그러고 민간 개발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도 오고 그다음에 자기 사업자들하고도 오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 이상을 정영학 회사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적으로 만나거나 통화하신 적도 없으신 건가요? 사적으로 통화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그 사람하고 통화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중간에 한 번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네,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고 하죠. 결과적으로 이 검찰은 압수에 실패를 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사정이 있었다, 술 먹고 던졌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부적절한 해명이라면서 이재명 지사 측근으로서 진지하게 답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으로부터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 이분이 임원으로 채용이 됐었고 그 뒤에 이재명 지사님 밑에서 승승장구해 오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던진 건 사연이 있었다라든지 내가 술 먹고 나와서 죽으려 했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 그러면서 2016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발언을 소환했는데요. 사고를 치면 절대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 이것만 분석하면 어디서 몇 시에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다라고 했던 발언입니다. 김 의원은 이 지사를 충성심으로 모시면서 이 유 전 본부장이 본능적으로 학습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캠프의 박성준 대변인은 이 해당 발언 2016년 당시에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
의혹이었다면서 당시에는 이 수사기관의 과잉 수사, 별건 수사에 대한 견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근혜 하야 촉구 시급 강연과 2021년 이 시점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네, 이 야권의 주장처럼 유 전 본부장 이재명 지사의 측근일까요? 금품 수수 그리고 민간 업체가 수천억의 특혜를 가져간 이유가 뭐냐? 이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결국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로 쏠릴 듯합니다. 이 지사는 측근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같은 산하기관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이 미어 터질 것이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도의적 책임은 지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관리하는 산하기관의 직원이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죠. 그렇죠. 네, 오늘 이재명 캠프의 박주민 총괄본부장은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했습니다. 부하 직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유감 표명 등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뭐 부정과 비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네,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관계가 없다 이 얘기인 건데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졌을 때요. 윤석열 캠프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었죠. 본인이 알아서 했었던지 본인이 예를 들어 과잉 충성을 하려고 했던지 예. 아니면 정치적으로 뭔가 공명심에 본인이 했을 가능성은 있겠죠. 그것까지 책임지라면 도의적 책임은 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것을 사주를 받아서 이 사람이 했겠느냐라는 여부를 물어보신다면 전혀 얘기가 달라요. 네,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는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번에는 고발 사주 의혹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은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이 텔레그램으로 받았다고 하는 이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손 검사 본인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리고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을 했습니다. 현직 검사 관련 사안 공수처 소관이기 때문이죠. 오늘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는데요. 수사 결과 현직 검사가 관여한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의혹의 단서로 꼽히는 손준성 보냄이란 텔레그램 이 메시지 조작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텔레그램으로 이 실명 판결문도 전송이 됐는데 검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에서 열람한 이 후배 검사, 손 검사의 후배 검사 등 이 2명도 손 검사와 함께 공수처로 이첩을 했습니다. 모두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라고 하는데요. 한 명은 판사 사찰 문건 작성자이고 또 한 명은 라임 사태 관련해서 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 접대 사건의 당사자라고 합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검찰총장의 손발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민주당 법사위원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조직적인 관여 가능성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관여된 바 없다 또는 지시한 바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의 검사가 아니라 여러 명의 검사가 같이 움직였다. 그리고 이 검사를 서포팅하기 위해서 몇몇 사무관들이 같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네, 다만 이 고발장 작성자와 이 전달 과정 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추가로 밝혀내야 할 몫입니다. 손 검사는 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재차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 역시 검찰의 공수처 이첩에 대해서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모습 보였습니다. 발견했으면은 자기들이 기소하면 되는 거지 왜 공수처에 넘깁니까? 아마 장시간 했는데 뭐 그냥 처음부터 나오던 그 얘기 그 뭐 무슨 막연한 정황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아마 손 털고 손을 터는 과정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크게 의미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이끌어낸 당사자죠.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공익 신고자에 해당한다라는 권익위의 판단 오늘 내려졌습니다. 법률상 규정된 요건을 갖췄고요. 또 신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경찰의 보호 조치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조 전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제 처벌의 시간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권익위의 신변 보호 절차를 안내받고 유튜버와 기자를 참칭하는 몇몇 인물이 가택 침입을 한 부분에 대해선 경찰 신고를 마쳤고 인터넷상 혐오, 협박 게시물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방법을 상의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고발 사주에 대해서 제보 사주 프레임으로 대응을 했었죠. 조 전 부위원장이 던져 올린 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검찰이 직접 고발장을 작성 전달해서 사건을 만들려고 했다는 건데 진실 밝혀질 수 있을까요?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사람, 그리고 검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의 했던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언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서라도 반드시 법 조치, 그러니까 형사 조치와 민사액은 최고로 높은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네, 이재명 지사 관련 이 대장동 의혹은 검찰과 경찰에서, 또 윤석열 전 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 수사 결과에 따라 5개월여 남은 대선판도 크게 요동칠 수 있어 보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을 긴급 체포한 검찰,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 빨라지고 있는 듯한데요. 국민의힘은 여전히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응급실에서 체포된 유동규, 천화동인 실소유주, 고발 사주 의혹에 민주당 총공세.